네,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입니다. 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취소돼가지고 석방이 됐죠. 2025 초기 6.19 결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선고 사건, 그러니까 2025 초기 6.19 결정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석방됐는데요. 법원은 2025년 3월 7일 오후 2시경에 구속 취소 결정했고, 검찰은 즉시 항고에 대해 고심한 끝에 즉시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석방 지휘를 해서 3월 8일 오후 5시 49분경에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계속 이제 인사이드 드리면서 강조해온 것이 있습니다. 룰이 불리해도 룰은 룰이다 라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룰이 불리하면 룰을 바꾼다 하고 선택한 사람이 있죠. 그죠? 이 룰을 바꾸는 사람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세상이 어지럽혀 왔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 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룰은 뭐냐면 우리 사회 갈등 해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요. 법률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는 사전 약속한 룰이 있습니다. 바로 법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법원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사전 약속한 거죠. 비록 그 법원의 판단이 나의 생각이나 정치적 신조, 정치적 유불리와는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판단으로 인해 우리 사회 갈등, 법률적인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사회적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법원의 어떤 특정 판단이 자신의 이익이나 정치적 견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 비난하면 안 됩니다. 물론 법원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헌법상 보장받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법원을 비난하고 판사님을 비난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법원 결정을 비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원을 비난하고 그 결정을 내린 판사를 비난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약속된 룰,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 구조 해결 중에 법률적인 이슈 같은 것들은 법원 판단으로 해결하자는 룰, 이 약속된 룰을 깨는 거고, 그런 면에서 지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사건이 있고요. 탄핵 사건이 선고가 있을 것이고, 윤 대통령 및 관련자에 대해서 내란 사건 선고 등등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같은 게 날 겁니까?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관님들에 대한 도를 넘는 비난이 이제는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초기 결정 한번 보죠. 쟁점은 이래요. 쟁점은 간추린 건데 뒤에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간추린 거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소유 기간이 과연 구속 기간에서 뺄 때 이걸 날로 빼야 되나 시간으로 빼야 되나. 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 하면 구속영장이 나오기 전에 일단 신문을 합니다. 피의자 신문을 하는데 요 기간을 수사를 못 하잖아요. 수사기관이. 요 기간을 이걸 뺄 거야 말 거야. 구속 기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구속 기간에 빼게 돼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사 못 했잖아요. 그래서 빼는데 요거를 날로 뺄 거냐, 아니면 실제 거기 법원에서 머문 시간으로 뺄 거냐, 이 문제거든요. 우리 실무 관행은 이렇습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번 결정에서는 이걸로 판단하겠다 해서 판단한 겁니다. 그 체포적부심 소유기간을 구속기간에서도 빼냐? 이건데, 체포적부심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체포영장이거나, 어떤 현행범 체포거나, 긴급 체포거나 한번 체포가 되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체포적부심은 뭐냐면, 수사기관이 행한 그 체포라는 절차가 과연 적법하냐? 불법하냐, 이거를 내가 한번 따져보겠다, 판사 앞에서 해서 선고하는 게 체포적부심입니다. 요거를 체포 제한 기간, 그러니까 48시간에서 빼는 건 당연한데 요거를 구속 기간에서도 빼야 되냐, 이 말입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에서도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판사님은 이거 구속 기간에서 뺄 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그리고 수사 절차가 적법했냐, 이거 공수처법 관련돼 가지고 공수처와 관련 수사권이 있냐, 그리고 인지 절차라든가 신병 인치 절차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요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판단했는데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여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속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는지 여부를 보겠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서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요거를 날로 계산해온 종래 산정 방식이 타당하냐? 아니다. 실제 시간으로 계산한 게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면 이거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이제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근거에서, 그러면 실제 이렇게
지금 하듯이 날로 빼지 말고 실제 소요된 시간만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뭐 일단 형사소송법 201조의 2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그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거? 날부터 날까지의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부터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럼 날이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문헌을 보시면 이게 조금 이제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날의 의미에 대해서 보면 이 날이라는 걸 사전에 찾아보면 하루의 단위로서 24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시간의 단위로서 하루하루를 세는 단위다. 예. 숫자를 나타내는 한자와 어울릴 때는 날 대신 일을 쓴다. 이렇게 해서 24시간을 온전히 의미하는 이제 단어라고 저는 보이는데 이 날을 day라는 의미에서 재판부가 의미하는 hour, 시간으로 해석되기에는 문헌적인 의미로서 한계가 좀 명확해 보인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형사소송법 66조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시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계산하고 일, 월, 연으로 계산하는 건 초일 산입하지 아니한다. 민법하고 똑같죠. 그죠?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 계산하지 않고 일일 산정한다. 이게 피고인한테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피의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하게 좀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시하고 일을, 이게 일주월연이랑 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혼동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시간으로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가 이 날이라는 글자를 시간이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이유가 불합리가 있다 하면서 예를 들긴 드는데 이런 거예요. 사실 예를 드시는 거는 결정문에서 7월 1일 만약에 우리가 7월 1일 오후 2시에 이게 우리가 법원에 접수가 돼 가지고 7월 2일 오후 1시에 반환되면 실제 시간 계산해 보면 23시간인데 날짜를 계산해 보면 1일 2일이라서 2일을 빼야 되지 않느냐. 이건 너무 불리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또 비교할 대상이 어떤 거냐면 7월 1일 00시에 접수됐는데 7월 1일 23시에 반환되면 23시간 실제인데 1일 구속시간이다. 시간은 똑같은데 구속기간 날수가 차이 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합리하다. 이렇게 재판부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헌법하고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신체 자유라든가 불구속 수사 원칙을 해놨는데 이거 다 피고인들을 위한 거다. 피의자들을 위한 게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해석할 때도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 규정이 누가 봐도 명확할 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죠? 법 규정이 누가 봐도 명확한데, 이걸 현실에 적용할 때 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경우, 우리는 어떡합니까? 두 가지 중 하나를 하게 되겠죠, 그죠? 법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이번 재판부처럼 법관이 해석으로 법을 변경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이게 법은 경직돼 있지만 사회 현실이 역동적으로 변하니까 현실에 법을 맞추려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법을 바꾸든가 아니면 해석을 바꿔가지고 현실에 맞게 하든가. 그래서 여기 지금 하신 거는 요거를 택하신 건데 요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법관의 권한을 뛰어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변경하는 게 맞죠. 법을 변경하는 건 국회의 권한이고, 요걸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해석하는 게 이제 한계가 뭐냐면, 이게 이제 문헌의 명확한 문헌적 의미가 그 해석의 한계입니다. 우리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서도 이게 확인되고 있는데, 법원의 해석의 한계는 그 문헌적 의미가 그 한계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문헌적 의미가 명확할 경우에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해석을 하는 거는 우리 법에서 법관에게 부여한 권한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부 판단처럼 이 날을 시간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해석으로는 안 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재판부의 요 쟁점에 대한 해석에는 저는 찬성할 수 없다. 의견이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오해하셔가지고 이 재판부 그럴 줄 알았어. 이 재판부 못됐구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견이 다른 겁니다. 판단 자체는 존중하지만 왜냐하면 재판부도 이유가 있어요. 그죠? 현실이 이렇게 불합리하다. 그리고 피고인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이 원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라는 걸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물론 저는 찬성할 수 없지만 판단은 존중합니다. 의견은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다음 쟁점을 한번 보면 좀 어려운데 아까도 했지만 체포 적부 심사를 위하여 이제 구속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되는지 그만큼 구속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지 여기 보면 체포 제한 기간에
불산입하는 게 아니고 구속기간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는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체포제한기간에 불산입하는 건 괜찮은데 구속기간까지 불산입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십니다. 근데 저도 근데 이제 좀 찬동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규정을 한번 보죠. 쟁점을 한번 보면 체포적부심 소요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 체포기간에는 당연히 산입돼요. 불산입니다. 틀렸네. 체포기간에는 당연히 불산입 맞죠. 왜냐면 체포적부심이기 때문에 체포기간. 근데 이거를 구속기간에까지 불산입해야 되겠니? 이건데, 이 판단에는, 규정이 없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 체포 구속의 적부심사, 형사소송법 214조의 2입니다. 요거 보면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그죠? 결정 후 경찰청이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요거는 영장체포, 그죠?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입니다. 그래서 체포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 48시간입니다. 48시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 203조, 205조가 수사기관의 구속일수 10일입니다. 플러스 연장 10일을 적용할 때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재판부 판단은 뭐냐면 여기 빨간색 써놨잖아요. 요걸 딱딱 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규정이 체포적부심하고 구속적부심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재판부는 때부터 때까지 기간이니까 여기서 나온 시간은 요게 체포적부심했을 때는 체포기간에는 적용되고 구속적부심했을 때는 구속기간에서 빼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요번에는 체포적부심한 거를 네가 구속기간에 해야 되니까 이거 명확한 규정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신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 찬동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체포적부심 동안 소요된 기간을 체포기간에만 산입해야지 구속기간은 별 영향 없어 라고 하신 판단인데 그런데 저는 이 해석에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체포적부심에 걸린 소요 시간을 일단 체포 제한기간 48시간에서 빼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뒤에 구속기간을 보면 구속기간 10일을 어떻게 산정하냐 그러면 최초로 체포된 때부터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된 시점, 체포된 그날이 구속기간 1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기간에도 이게 체포기간 48시간 동안도 결국에는 구속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법문을 보면 체포 규정을 적용할 때는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기 적용할 때는 구속기간에 산입 아니한다 해서 재판부가 이게 설정해 놓은 요걸 딱 떼고 보면 그냥 병렬적으로 돼 있잖아요. 체포 시한 할 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엔드잖아요. 아니하고 구속기간에서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네, 병렬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순 나열 병렬돼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 판단처럼 중간에 이렇게 끊을 합리적인 이유는 저는 없어 보입니다. 이걸 근데 이번 재판부가 왜 이렇게 판단했냐 그러면 실제 신문 과정에서 검찰 측 주장이 뭐냐면 체포적부심의 소요기간 10시간 32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 규정에 따르면 10시간 32분이니까 요 구속기간에도 빼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구속 만료 전에 기소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적용했더니 이제 판사님들이 아니야. 이거는 체포적부심에서 소요된 10시간 32분은 그냥 체포제한기간 48시간에만 제한된다. 왜냐면 끊어야 되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구속기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사실 제 입장은 검찰 측 주장에 조금 가까운 거고 재판부 판단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기간 만료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이렇습니다. 날이라고 적혀 있지만, 규정에는 날부터 날까지의 기간이라고 적혀 있지만, 시라고 해석을 해서, 피고인 체포된 시기는 1월 15일 10시 33분이다. 그렇게 요기를 초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이게 1일이 되죠. 그죠? 체포된 시점이 구속기간 1일이 됩니다.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여기서 10일이 되는 1월 24일 24시였다, 원래. 그런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서 1월 17일 17시 46분에 접수됐고 반환은 1월 19일 02시 53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33시간 7분이 소요됐다. 그래서 날이 아니라 기존의 관행처럼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서 33시간 7분만 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월 26일 09시 07분경까지 네가 기소를 해야 되는데 실제 기소는 1월 26일 18시 52분에 됐으니까 한 9시간 정도 더 어긴 거다.
불법 구속이 되어 있었던 거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날을 시라고 계산해서 그렇고요. 원래 같으면 어떻게 되냐? 체포 시기가 1월 15일 10시 33분입니다. 초일에 산입하기 때문에 여기 이 날을 1일로 보면 1월 24일 24시가 구속 만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했으니까 1월 17일 접수가 되고 1월 19일 반환됐으니까 17, 18, 19, 3일 빼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날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3일을 더하면 1월 27일 24시가 구속기간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26일 18시 52분경 기소는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에 기소를 한 겁니다. 네. 이게 사실 검찰이나 검사들이 이런 걸 놓칠 리가 없잖아요. 네, 실무를 보면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에 이거를 기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던 실무대로 그냥 기소하신 거예요. 검찰 쪽에서는. 그런데 이게 법원 가서 깨질 줄이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걸 나를 시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 계산에 따르면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구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기소된 것이다. 물론 이제 피고인에게 더 이익이 되는 것은 재판부 판단이 맞습니다. 재판부 판단 같은 해석이 더 피고인하고 피의자한테 이익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이익을 주는 것도 법무논이라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이제 현실상의 불합리라든가 뭐 이런 거는 결국 개정사항이죠. 네. 마지막 쟁점은 수사 절차입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설령 위와 달리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 요거는 이제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변호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냐? 그리고 신병 인치 절차도 안 했고 형사법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했는데 이런 거 다 절차적으로 위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공수처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수처법 2조 4호에 관련 범죄라고 있는데 관련 범죄가 뭐냐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련 범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에서 말하는 건 여기 인지한 절차가 뭐냐? 인지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 먼저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은 있어야 되고 그 당시에 법문은 그대로 하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걸 인지해서 내란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재판부 판단은 뭐냐면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은 관련 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수사처의 검찰청, 수사처 검사와 그냥 검사의 형사 절차상 지위와 관련 특이한 사항들, 특히 구속기간 분배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신병인실 절차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는 재판부도 인정하고 저도 어느 정도 찬동하는 바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네,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공소가 제기되어서 형사재판 절차에 진행된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함이 상당하다. 결국은 공수처법에는 여러 절차 규정에 대한 흠결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없는 상태에서는 피고인의 구속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섣불리 어렵다.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피고인의 구속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뿐만이 아니라 결국에 내란죄 재판에 있어서의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것이냐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은 재판 초기니까 재판하면서 절차 명확성을 기하고 이제 수사 적법성에 관해서 의문을 해소하는 게 절차가 필요하다. 더 바람직하므로 일단 구속 취소해 준다. 이런 겁니다. 솔직히 있잖아요. 솔직히 여기 보면 공수처 관련돼 가지고 이런 것들 대법원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대법원이 나오기 전까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 지적은
대한민국 법률가 누구라도 여기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요. 변호사, 교수님, 판사님들 누구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예.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 판단은 정말 정확한 판단이 맞습니다. 정확한 판단.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재판부 판단이 신중한 판단 맞아요. 그리고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 맞다. 그런 견지에서 구속 취소할 수 있다. 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이게 명확히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의문을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속 취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쟁점 같이 기존 실무 관행이나 명확한 법 규정을 이제 무리하게 하시는 거는 과연 그러한 판단이 필요했나 하는 게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앞으로 수사 절차에 대해서 더 명확히 따져보고 어떤 논리를 들어서 재판부를 설득할 거냐 하는 거는 뭐 제가 재판 기록을 본 상태가 아니라서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다만 앞으로 진행되는 공판 절차에서 양측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서 뭐 어떤 증거가 기록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역추적할 수는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결정, 구속 취소 결정 3가지 쟁점 사항 중에 1번하고 2번 쟁점에 대해서는 좀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1, 2번 쟁점 모두 법률의 명확한 문헌을 넘어선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이고요. 다만 3쟁점, 공수처법의 불명확성, 불완전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은 저도 찬성합니다. 네. 따라서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앞에 두 쟁점에 대해서는 의심스럽지만 마지막 쟁점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윤 대통령은 구속이 취소되고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제 진행되죠. 그죠?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 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곧 결정이 나올 듯은 한데 앞으로 이 두 개 재판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결정,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맞든지 안 맞든지 이미 우리는 법률적 문제 해결에 관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로 이미 우리는 사전에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고 요 보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광화문인 그리고 헌법재판소 그리고 여의도에 나가셨던 분들 모두 우리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사님들 화이팅.